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지구과학 스피드노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구의 역사 단원 내용 정리해 볼 텐데요. 중요한 내용들 매우 많은 단원입니다. 첫 번째로 지층의 생성 순서, 그 다음에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의 개념 함께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층의 생성 순서와 그리고 지층의 연령을 나타내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사학 법칙 5가지예요. 이 5가지 법칙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질 단면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뭐 A 지층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B가 쌓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단층 작용이 일어났고 부정합이 있고 뭐 어떤 식으로 관입이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순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질 단면도를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는 적용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각각의 법칙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적용해서 판단할 때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상대 연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이고 나중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상대 연령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지질 단면도에서 판단하는 방법 외에 여러 지층을 비교해서도 순서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암상에 의한 대비와 그리고 화석에 의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은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층을 우리는 건층, 열세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석 대비를 할 때는 당연히 이 화석을 기준으로 해서 찾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응회암이 건층으로 활용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시기에 생긴 지층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생겼으니까 이것보다 이전이냐 이후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이제 떨어진 지층들 간의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화석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이 경우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은 암상 대비로 가능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해야 하고요. 이 경우는 이제 뭐 고생대의 화석이냐 중생대의 화석이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순서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상대 연령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지사학 법칙을 활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암상 대비를 통해서 지층 대비를 하는 경우 또는 뭐 화석 대비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연령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절대 연령 관련해서 조금 난도 높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숫자 계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 연령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암석의 나이가 몇 년이야? 몇 억 년이야? 물어봤을 때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알아냅니다.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 따라서 얘네들이 모원소가 100%였는데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50%가 됐을 때 이때를 반감기 한 번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25%로 바뀌었으면 이때는 2번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암성을 채취해서 모원소의 양이 얼마큼 남아있냐 이거를 보고 반감기가 몇 번 지났지? 그걸 통해서 나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감기는 알려져 있거든요. 각 원소의 반감기는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떤 부분이 이제 최근에 출제 포인트로 나오고 있냐면 퍼센트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로 나올 수도 있어요. 1대1이냐, 뭐 1대3이냐 비율로 나올 수도 있고 분수로 몇 분의 몇으로 줄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고 애매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원소가 80%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반감기 한 번이 안 지난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게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문제풀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연령의 개념은 일단 상대 연령과 비교해서 이렇게 개념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문제풀이 통해서 여러분 보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단원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 정리하기 가장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놓치는 거 없이 모두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생물계 급변, 그 다음에 지각변동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특히 요 현이 나타날 현자잖아요. 그쵸? 이때부터 이제 생물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각 시대의 시작한 지점, 그러니까 시기도 여러분 숫자로 알아두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5.4억 년 전, 그 다음에 2.5억 년 전, 그리고 0.66억 년 전, 약 6,600만 년 전에 신생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시기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은 지제시대의 환경과 생물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기후와 수륙분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온난했는지 빙하기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수륙분포, 뭐 판게아라든지 이런 초대륙이 만들어졌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산맥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수륙분포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과 관련된 내용들은 번성한 생물, 그 다음에 뭐 출현한 생물, 이런 식으로 화석들 기준으로, 표준 화석들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간단한 편인 기후부터 살펴보자면,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합쳐서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빙하기가 있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생누대부터는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고생대 같은 경우는 오석패, 오르도비스기, 석탄기, 페렘기 요때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내내 온난했다. 라고 밝혀져 있죠. 그리고 신생대는 제4기 때 여러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후가 변해오고 있다. 그래서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수륙분포 같은 경우는 뭐 성캄브리아 시대는 사실 긴 시간이다 보니 워낙에 긴 시간이니까 지각 변동이 매우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남아있는 흔적이 별로 없고요. 이때는 이제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이때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형성되고 분리되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고요. 고생대 말기의 판게아 형성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쵸? 요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에 에팔레치아 산맥과 그리고 칼레도니아 산맥 요런 것들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중생대 초에 요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서양과 인도양 요런 바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중생대에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도 형성되었고요. 신생대에 와서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과 아프스 산맥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산맥으로 여러분 싹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생물계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는 그냥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물계의 진화계통을 먼저 좀 알고 접근을 하면 좀 수월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생물계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를 하고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진화를 하죠. 특히 척추동물 같은 경우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순서대로 진화를 한다. 그래서 시대별로 여러분 구분할 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식물계 입장에서는 거시식물에서 속시식물로 진화한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생누대의 대표적인 화석들 스트로마톨라이트, 원생누대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는 단세포 생물에 의한 그런 작용으로 만들어진 구조잖아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생누대부터는 기수준까지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캄브리아기, 카모실, 대석패 이렇게, 그 다음에 중생대는 트지백,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4기, 기수준까지 세분화해야 되고요. 캄브리아기부터 사실 고생대 전반에 걸쳐서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삼엽충이죠. 그쵸?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얘는 필석. 그래서 고생대 전기에는 뭐 삼엽충, 필석 요런 애들이 좀 번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대본기에는 어류가 번성했고, 석탄기는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석탄기는 양서류, 양치식물, 양양 요렇게 암기해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추충 요런 애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생대 후기에는 필석보다는 방추충 얘네들이 이제 후기에 번성했던 그런 아이들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같은 경우는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공룡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표준화석이고, 그리고 식물계 입장에서는 거시식물이 번성하였다. 그리고 신생대에 가서는 화폐석이 좀 신생대 전반기, 전기에 좀 번성했던 생물이고요. 그다음 메머리는 좀 후기에 가서, 그래서 포유류들, 대형 포유류들이 번성했던 시기가 신생대고요. 식물계 입장에서는 속시식물이 번성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번성하는 생물들 위주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현한 식물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번성 시기보다 한 템포
앞서서 한 템포 또는 여러 템포 앞서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서류가 석단계에 번성했는데 대본계에 등장했구나. 그 다음에 특히 실루리아계 같은 경우는 육상식물이 출현했던 시기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바다에서 육지 쪽까지 서식지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시 포유류 같은 경우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그러니까 좀 일찍 등장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원시 포유류의 출현 시기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뭐 거시식물, 속시식물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기에 들어서서 이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이 조금 많았어요.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은 특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는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백지에 한번 적어보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 가면서 여러분들 스피드노트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4단원, 지구의 역사 단원 스피드노트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